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21세기 가장 황당한 속보가 아마 문재인이 재난지원금 60만 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일 겁니다. 정권에 개가 되어가고 있는 언론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이게 속보로 다룰 내용인가요? 시발 누가 보면 60만 원이 아니라 60억 정도 기부한 줄 알겠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고작 60만 원 기부한 걸 속보로 다루는 나라, 외신에 알려질까 봐 쪽팔립니다. 해당 기사에 네티즌들이 클릭한 좋아요, 화나요 선택 비율을 보세요. 댓글도 대부분 조롱하고 조소하는 내용 일색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돈 내고도 욕 처먹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JTBC가 지난 3일 있었던 북한군의 집회 총격이 우발적인 사고로 보이는 정황이 또 포착됐다며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군은 오늘도 총기 관리에 더욱 신경 쓰라는 내용을 주고받은 걸로 전했다라고 익명의 정부 관계자 말에 인용해 북한군 교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진짜 북한군을 두둔하기 위해 이제는 북한군의 교신 내용까지 들고 나온 건데요. 이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한마디로 국민을 완전 개돼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에 한 네티즌은 참 어이상실이다. 국방부가 JTBC랑 짜고 치나? 정은이 비위를 맞추는데 신경 많이 쓰고 있네. 이왕이면 교신 내용도 공개 좀 해주지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정부 관계자 누가 JTBC 특정 방송국에 소스를 제공했는지는 몰라도 총기 관리 부실로 인한 우발적 총격이었으니 얼마 전 국방부에서 요구한 사과에 대해 조만간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내놓겠군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180석 슈퍼여당을 상대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거가 어버이날인 8일에 열립니다. 출사표를 던진 4선 권영세 의원과 5선 주호영 의원은 7일 막판 표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당 재건을 위해 수도권, 중도층을 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주호영 의원은 수도권 출신 지도부가 지금까지 뭘 했느냐며 강한 대여 협상력을 보여주겠다고 자신했습니다. 4.15 총선 패배를 딛고 수권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통합당이 위기에 빠진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는 권영세 의원은 우리는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언어를 모르고 여의도의 언어로만 이야기하고 주장해왔다. 우리 당이 처참한 패배를 당한 큰 원인이다. 정책, 여당과 관계, 또 우리의 행태와 말 등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고, 주호영 의원은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원인은 집권 의지 부족이다. 집권 의지가 부족해 민심과 동떨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동안 연여 수도권 출신인 황교안 대표와 김성태, 나경원, 심재철 원내대표가 했다. 그런데 무슨 변화가 있었나? 연령, 세대, 지역, 관심별 정책 요구와 민심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여기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배인 교수의 한국 총선 보고서를 번역한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학부 정훈준 교수는 4월 29일자 6시 패는 뉴스에서 정교재 주필님이 확인도 없이 무분별하게 하신 발언으로 인해 학자로서의 저희 신뢰와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자 6시께 정교재 주필은 펜앤마이크 유튜브 방송에서 부정선거 통계 분석의 권위자 월터 미베인 교수의 대한민국 21대 총선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번역한 정훈 교수를 겨냥해 엉터리 번역을 하고 잠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정교재 주필은 오후 6시 펜앤 뉴스 1시간 13분 20초 무렵에서 나오란 말이야. 토론해보자. 안 나와요. 미베인 교수도. 그 정훈이라는 일본에 있는 교수, 지금 연락 두절입니다. 사라지셨어. 미베인 그거 244개가 조작되었다고 엉터리 번역해놓고 사라졌어. 그 미베인 교수의 논문은 처음에 전제가 50%의 강한 부정선거가 존재한다고 보고 자료를 수집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견디어낸 게 겨우 7%예요. 부정이 사실상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거짓말로 부풀리고 해서 돌아다니면서 보수의 수준입니다. 그게 지금 보수의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정훈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순종 기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정교재 주필은 이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도 본인이 공개적으로 해명 후 사과하는 게 아닌 부하 직원을 시켜
몰래 페이스북 메시지로 유감을 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훈 교수는 누군가를 시켜 몰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유감을 표명하는 게 진정한 사과는 아니다라고 생각한 듯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방송에서 사과하시길 요청드린다고 분명한 입장을 말했습니다. 결국 정교재 주필은 7일자 방송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정훈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교재 주필님께서 오늘 팬은 뉴스 방송에서 사과를 해주셨네요. 제가 외부와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탄 게 아니라는 사실과 제가 미베인 교수님의 논문을 오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송 중에 확인해 주셨습니다. 정교재 주필님의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저에게 어떠한 악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교재 주필님께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얘기하면서 주필님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그 교수란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누구신지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신다면 부끄러운 줄 아시고 스스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한편 미베인 교수는 가로 세로 연구소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처음에 한국 총선 결과 데이터를 보고 나서는 와, 이런 건 처음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재검표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후보자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가로 세로 연구소 질문에 미베인 교수는 아직 투표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며 수개표를 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개표가 좋은 방법이다. 한국 총선 후보자들이 밟고 있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모르겠으나 유일한 증거는 투표용지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훈 교수가 왜곡 없이 미베인 교수의 뜻을 정확히 전달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지안 통계학에 대해서도 미베인 교수가 입장을 말했고 정훈 교수가 번역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4.15 총선에서 낙선 후 사전투표 조작서를 제기해왔던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총선 무효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국민연대 선거 무효 소송 변호인단 일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 투표 조작에 의한 부정선거로서 원천 무효이며 신속히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이 서버 등에 대한 저의 증거보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촉구합니다. 마지막 보루입니다라고 밝히며 월터 미베인 교수의 그동안 부정선거를 잡아낸 이력이 담긴 내용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잡아내는 권위자로 알려진 월터 미베인 교수의 부정선거에 대한 논문은 지금까지 100% 정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8개 국가가 부정선거로 입증되었고 부끄럽게도 우리나라가 9번째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베인 교수에 따르면 4.15 총선 데이터는 여태껏 다른 부정선거에서도 보지 못한 황당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부정적 요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잡아내는 권위자의 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전공 분야도 아니면서 전문가 행세를 하며 일부 우파 지식인들조차 혹세무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찌하려고 그런 언행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제발 어떤 목적이 아닌 본인들의 무지와 아집 그리고 꼰대식 사고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법 많은 정황 증거들이 나왔고 앞으로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 여부를 밝히면 됩니다. 진짜 전문가의 말을 믿지 않으면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부정선거 진실규명을 위해 발로 뛰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는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태경 선거 조작 의혹, 정권과 국가 구분 못한 것이라는 기사를 링크한 후 이런 걸 언어 유희라고 하지요라며 우리 국민들이 법과 제도와 절차에 따라 확인 검증하자고 하는 것 자체를 조작설이다. 음모론이다 프레임 씌우며 말장난하는 자들이야말로 음모론자 작업질 전문가들이지요. 기가 막힙니다라고 게재했습니다. 이어 위대한 대한민국 국뽕을 주입시키며 언어 유희하기로 전략을 바꾸기로 한 자들 누군가요라며 사법 절차 시스템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따르려는 국민들을 비난하며 우리나라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부정하는 자들은 누군가요라고 비꼬았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약칭 정대협 등 관련 단체를 비판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7일 대구 남구 한 찻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 지폐를 없애야 한다.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며 참가한 학생들이 낸 성금은 어디 쓰는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회가 학생들 고생시키고 교육도 제대로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현금 들어오는 건 알지도 못하지만 성금, 기금 등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며 기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개혁연대 이사장을 향해 위안부 문제는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씨가 와서 해결해야 한다며 윤미향 씨는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해 정의개혁연대 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오성희 정의개혁연대 인권연대 처장은 뉴스일과 통화에서 위안부 관련 운동단체와 피해자를 분열하려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어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라며 모금액은 피해자 지원에 사용했고 정기적 감사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감사 말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이건 역시 확실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